이번 시간에는 그랜드마 2를 다운로드해서 온PC 버전입니다.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그랜드마 2와 그랜드마 2 3D를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랜드마 myWriting.com을 들어가셔가지고 다운로드 클릭, 그랜드마 2 클릭. 좀 기다리시면은 온PC 버전과 온PC 버전입니다. 온PC 버전은 여기 있네요. 요거 다운로드 하시고 그랜드마 3D 같은 버전이 필요하고요. 기본적으로 하이 버전은 상위 버전을 불러올 수 있는데 상위 버전은 하이 버전을 불러오지를 못합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데 신중을 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랜드마 온PC 타입인데 온PC랑 아니면은 그랜드마 오리지널이나 이런 그 리눅스 체제 같은 경우는 상위 버전으로 작업한 건 하위 버전으로 불러올 수가 없으니까 아예 그 버전에 맞추셔가지고 그 다운로드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운로드가 끝나고 설치가 되면은 뉴스를 하나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들이 그러면은 3D 마찬가지로 마3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죠. 이 상태에서 그랜드마에 들어가셔가지고 셋업 마 네트워크,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 IP 섹션이 굉장히 섹션 아이디가 나중에 위직2 연결할 때 섹션 아이디하고 같아야 되니까 이걸 좀 조심하셔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보통 한 3개 정도까지 커넥트가 되는데 그 이상도 뭐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컴퓨터 성능이나 이런 여러가지 네트워크 사정에 의해서 3개 이상은 조금 힘든 것 같으니까 이 아이디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섹션 네임 이건 나중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스테이션 IP, 이게 결국 그 IP가 리브 섹션 해볼게요 하고 여기 클릭을 하시면은 루프백, 그러니까 자체에서 그 리눅스나 이런 데이터 인터넷 망에 접근하지 않고 자체 내에서 그 서버를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루프백이라 그러는 건데, 그거는 뭐 전문적인 전산 쪽 일을 하시지 않으면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루프백 IP를 그냥 선택할게요. 127.0.0.1, 그리고 여기 IP를 제가 1번으로 하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냥 10번으로 할게요. 이 섹션도 그냥 딤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레이트 섹션, 이 상태까지가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빠져나가시고 그랜드마에서도 온 IP 어드레스를 선택하셔가지고 여기 보면은 루프백 인터페이스 120.0.0.1 이걸 선택하시고 마정에 다른 IP가 있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다시 실행시켜야 됩니다. 기존의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갔다 와야만이 그 IP를 다시 활당받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다른 IP를 일단 세팅을 해볼게요. 마스 3D가 일단 실행되고 있는데
IP를 가지고 기반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IP에 대한 어떤 IP 어드레스 충돌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면은 169.2541.1로 바뀝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제가 틀린 IP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랜드마는 이 IP가 같아야 됩니다. 둘 다 3D하고 그랜드마 자체가.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연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그랜드마하고 그랜드마 3를 접근하는 연결도 못하고 하니까 그 접근법을 지금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IP입니다. IP. 이 IP를 같이 해야만이 요 상태가 되면은 다시 3D로 그랜드마로 넘어와서 백업 아니죠, 셋업 만 네트워크 컴피그 들어가셔가지고 3D에서 일단 지울게요. Add 프리세트라고 누르면은 이 화면이 떠야 됩니다. Add 시켜가지고는 이 화면이 뜨지가 않습니다. 섹션 멤버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Yes가 뜨거든요. 그리고 게스트는 뭐 리밋 해도 상관없고 게스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온 PC는 어드민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동으로 하면 게스트가 바뀔 겁니다. 이게 그럼 녹색으로 변하죠. 그럼 지금 연결이 된 겁니다. 보실까요? 여기 보면은 슬레이브로 해서 자기가 자체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기계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죠. 이 상태에서 어제 그 작업했던 셋업에서 임포트 매크로 USB 선택 그랜드마 선택 컨펌 임포트 빠져나가시고 매크로 프릴렛 매크로 그러면은 기존에 4개가 있는데 뒤에 거는 지울게요. 그냥 딜레이터 지웠습니다. 임포트 레이아웃 USB 4번 선택 엔터. 그러면 레이아웃을 불러올 겁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픽처 채널 어사인을 어드레스를 불러오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을 당분간은 제가 반복을 좀 할 겁니다. 숙지를 꼭 하셔야 나머지 부분들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좀 몇 번 반복을 계속 할 겁니다. 잘 보시고 몇 번 따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룹도 만드시고요. 시간이 좀 걸리죠. 양이 좀 되니까 아무래도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윈도우, 딜레이 윈도우, 아들의 스테이지. 이 상태가 화면이 불러온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까지 하셨다 그러면은, 잘 하신 거고. 근데 이제 기존적으로 지금 이 라이브러리를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기본적으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픽스처 아이디 이 부분이죠. 채널 아이디 이 픽스처 아이디가 결국은 여기 픽스처하고 연결이 되고 채널 아이디가 계속 채널하고 연결이 됩니다. 버튼하고. 그래서 채널을 내가 선택할 거냐 픽스처를 선택할 거냐에 따라서 요거를 선택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 이 버튼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게 있으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픽스처인데 딤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그랜드마하고 위직이 라이브러리가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그랜드마에 있는 존재하는 라이브러리로 불러 주셔야 돼요. 그 작업을 지금 한번 해볼게요. 신텍스
시스 다시 하겠습니다. 신 스 시스 이 35채널이고요 확인하시고요. 여기 DMX 프로토콜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임포트 그러면은 이 자체가 라이브러리가 불러오게 되어 있습니다. 딤모 쪽도 지금 딤 채널로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히로이 파라이트 같은 경우는 파64 같은 경우는 원 채널이고요. 소스4 15도 뭐 몇 번 이것도 아마 원 채널일 겁니다. 이런 것들도 정상적으로 하시려 그러면 다 바꾸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시고 계셔야 되고, 이거는 몇 채널인지 확인하려면 여기 보면은 67번, 69번, 70번 빠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빠진 건 안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필요하시면 세팅하셔도 되고, 나중에 이제 이거는 기존에 런웨이가 있는 데서 했기 때문에 디자이너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세이브 빠져나가고, 그러면 지금 이 라이브러리가 바뀌었죠. 스팟으로. 이 상태까지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은 3D 뷰를 볼게요. 3D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라이브러리가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3D를 활용하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포지션을 다 일일이 다 정해서 옮기고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위직에서 작업을 하고 그걸 다시 위직 상태에서 그냥 그랜드마 3와 위직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 편하다, 작업이 빠르다, 작업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지지입니다. 그리고 클리어, 픽스처 선택, 프리즈, 픽스처 모드죠. 스루 앳 열립니다. 열리죠. 그리고 팔로우 스팟 옐로우 클리어를 하면 옐로우 색깔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내가 마우스로 찍으면은 이 포인트로 기계들이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펜 틸트가 여기까지가 오늘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강의는 뭐냐면은 그랜드마와 그랜드마 3D를 연동해서 어떻게 이거를 할 거냐, 그리고 이 시간에 잠깐 이제 초보자들을 위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오시면은 메모리를 저장하는데 이 그랜드마는 스토어 버튼입니다. 스토어 버튼으로 모두 저장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들이 보면은 픽스처, 기본적으로 픽스처 모드를 보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지금 이 픽스처 모드에서 선택되는 이 픽스처 모드에서 빨갛게 변하는 이 값들이 결국 메모리에 저장이 되거든요. 결국 그 외에 지금 고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활성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 나중에 메모리를 실행시키면 이 값들이 없어져요. 저장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스루 앳 엔터, 스루 엔터 엔터 그런 식의 어떤 룰을 가지고 갔거든요. 스루 앳 하면은 기계가 선택되죠. 여기서 필터를 내가 포지션이나 뭐 이런 걸 선택을 하시면은 되기는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결국 나중에 이 작업을 하신다 그러면은 결국 초보자들이 제일 실수하는 게 뭐냐면 펜틸터 포지션이나 이런 게 이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 값들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내가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펜틸터 포지션이 움직이죠. 그러면 칼라, 고보 이런 것들이 다
활성화가 안 됩니다. 이게 결국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보통 디폴트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through at highlight 아니면은 full 뭐 이런 버튼을 쓰거든요. 다시 하겠습니다. through at full 하면은 이 전체 값들이 선택이 다 됩니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필터,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포커스라든지 이런 값들을 저장을 안 하면은, 선택을 안 하면은 값들이 저장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풀 값을 하면은 그래도 활성화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작업을 이 초보자들은 이걸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이것 때문에 잘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픽스 모드를 놓고 작업을 하셔야 돼요. 결국 메모리는 이 지금 선택된 이 값들이 메모리가 저장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스토어 그냥 1번 클릭하면 되죠. 두 번째 뭐 했다 그러면 스토어 한 번 더 오버라이트 시킬 것 같으면 단신이면은 오버라이트를 시키면 되는데, 세컨 큐를 가실 것 같으면 세컨 큐 하면 됩니다. 다음 그 씬을 만든다는 거죠. 세컨 큐 스토어 클릭, 세컨 큐가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내가 뭘 하고 나서 그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시킬 거냐 안 할 거냐는 이제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이런 값들을 하시려 그러면은 프리셋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만약에 기계가 고장이 나서 어떤 값들을 내가 정확히 하지를 못했다 이러면은 프리셋을 수정하면 전체 그 프리셋을 사용한 메모리들은 자동으로 바뀌거든요. 펜 틸트나 칼라 이런 것들은 그 프리셋을 활용하는 게 좀 좋습니다. 설명이 너무 길어지면 좀 복잡해지니까 오늘은 딜레이터 클릭하면 없어지고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충분한 연습을 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하시기